그냥 완전히 전멸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죽은 분야가 하나 있죠. 바로 어린이 공연 쪽이에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연 제작 쪽에 일했었다고 말했었죠. 제가 공연 제작하면서 그래도 애정을 갖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어린이 공연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애기 아빠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보는 공연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뮤지컬이라고 해도 대충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통 연기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 하십니까? 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동극 같은 거 하지 마. 야, 어린이 뮤지컬 같은 거 하면 이상한 쪼배기고 안 좋다니까 하지 마. 이렇게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물론 저도요, 어린이 뮤지컬 만들기 전에 예전에 학원 할 때는 학생들한테 어린이 공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 공연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어린이 공연은 굉장히 특수한 분야예요. 공연에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레크레이션과 비슷한 요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뮤지컬 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연기적으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마 전극만 해왔던 배우라면요, 쉽게 도전하지 못할 겁니다. 연기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어린이 뮤지컬을 많이 하는 배우 같은 경우는요,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말도 못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 뮤지컬 하는 배우들 연기 정말 잘하는 배우들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많이 하는 친구들이 전극 연기는 못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잘합니다. 어린이 공연하면 이상한 쪼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연기 선생님들은요, 아마도 어린이 공연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선생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연이라는 거의 특징을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공연에서 바보 연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나중에 영화 촬영할 때 이 바보 연기가 그대로 나온다면 그게 좋은 배우입니까? 그거는요, 연기적인 감이 전혀 없는 배우일 확률이 높아요. 어린이 뮤지컬 했다고 이상한 쪼가 만들어지는 배우라면 그 배우는 전극이든 어린이 뮤지컬이든 연기를 잘 못하는 배우일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 어린이 공연들은요, 대부분 오전에 공연들을 합니다. 보통 아침 11시에 공연을 하려면요, 아침 9시까지 극장에 와야 돼요. 이런 배우들 정말 성실한 배우들이에요. 아침 9시까지 오려고 전날 밤에 술도 절대 안 먹어요. 그런 친구들 아침 일찍 와서 공연하고 바로 집에 갈까요? 아니에요. 저녁에 있는 공연 때문에 극장으로 가거나 다른 공연 연습하러 갑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어린이 공연하고 저녁에는 대학로에서 전극하는 배우들 진짜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공연하는 배우들이요, 진정한 직업인으로서 배우라고 생각해요. 이런 배우들요, 아침 저녁으로 공연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씩 이상 벌어갑니다.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요, 뭐 모든 배우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녁에 공연 한번 하고 공연 끝나고 나면 보통 집에 가면 좋은데 정말 많은 배우들이 대학로 일대를 헤매면서 술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늦게까지 자고 또 오후에 늦게 극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오후에 공연 하나만 하면서 사는 배우들보다 아침 일찍 어린이 공연이랑 병행하는 배우들이요, 훨씬 성실하고 건강한 배우들이에요. 세 번째, 이 어린이 공연은요, 정말 이 제작사에 따라서 이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이 간의 수공업처럼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서 정말 헐값에 표 파는 제작사들도 있고요. 정말 수천에서 수억까지 돈 들여가지고 정말 제대로 공연 만드는 제작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작사를 잘 보시고 공연 퀄리티를 보고 어린이 공연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공연의 퀄리티가 낮은 경우에는요, 페이도 정말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잘 선택하셔갖고 괜찮은 페이 받아가면서 공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어린이 공연 같은 경우는 페이를 많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어린이 공연 특성상 주말에만 공연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주말에만 공연을 한다면 배우 페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주말만 공연하는 경우에는요, 회당 페이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회당 5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말 동안만 공연하면은 한 달 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은 페이 받고 한 달 동안 연습하는 배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한 회당 페이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 때문에 어린이 공연 페이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공연을 하게 된다면 회당 페이가 조금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겠죠.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 공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전멸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언제 어린이 공연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어린이 공연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배우들도 지금 다 하나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침에는 어린이 공연을 하고 저녁에는 대학로 가서 공연을 하는 정말 성실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년 2021년도에는요, 이 모든 공연 시장이 다시 왕성하게 재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린이 공연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도 어린이 공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어려워서 아무나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한번 좀 도전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